아, 네. 이거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날무늬. 음, 내 생각이 이렇게 짧다니까. 네. 이런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제안 이유는 제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진행했을 때 시너지가 더 클 것으로 기대했던 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주는 것은 뭔가 소모임장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음, 네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음,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기타 의견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일단 가계부와 관련된 가계부를 사용하는데 개선할 점이 있나요? 예, 아니요. 이걸 넣고 만약에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어느 부분을 개선하면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주관식으로 일단 좀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뭔가 뭐 부연 설명으로 가격, 휴대성, 편리성 또는 현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페이지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좀 넣는 것으로. 그래서 개선에 대한 의견만 넣으면 또 다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어떤 페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멘트를 넣는 걸로. 음, 그리고 7번 2023년에는 참가비를 얼마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 적정하다, 높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 남편이 의견을 준 거예요. 음, 저희 남편이 저는 이제 참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넣었는데 남편이 낮다, 적정하다, 얼마로 인상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제안을 하고 그게 적정한지 음, 높은지 낮은지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고 그리고 주관식으로 적정한 참가비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으면 좋겠다 일단 의견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이 사실 저도 지금은 없는데 음, 그냥 대략 생각했을 때는 5만 5천 원? 오땡? 요 정도로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채워볼게요. 해서 뭐 의견을 받아보는 거죠. 낮다, 적정하다, 높다. 이거에 따라서 뭐 내년에 참가비는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애님 의견 주셨었죠? 피드백.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 설문지를 받았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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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한다고 하면은 다 누구나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안 올랐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이거를 설문지에 넣는 게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네. 그리고 만약에 5만 5천 원에 오땡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음, 그만큼의 음, 어, 가장재무장관님의 이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그러면 기존의 참가자는 솔직히 3만 3천 원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러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 참가자도 조금 올리는 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신규 음, 가입하는 사람은 55,000원으로 가입하기 많이 부담스러워서요. 음. 네, 제 아, 생각에는. 네. 아. 신규 참가비를 이렇게 합니다. 신규 참가비라고 해야 되나? 저번에도 항상 올리실 때 신규 맞아요. 참가자는 44,000원이고 기존 참가자는 33,000원입니다 하면은 기존 참가자들은 솔직히 계속 33,000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가 된, 저도 만약에 또 올린다면 좀 더 고민을 해봤겠죠. 그런 생각은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 들으면서 잠깐 그냥 이렇게 적어 본 거예요. 기존 참가, 참가자, 요렇게. 네. 그래서 이게 신규한테만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편인 거잖아요. 그거를 좀 더 분담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운영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음, 첫 이미지는 음, 가계부를 그냥 솔직하게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첫 이미지는 음, 가계부를 쓰는데 55,000원이나 주고 내가 가계부를 써야 돼라는 음, 이미지가 음, 처음 왔어요. 저 음, 처음에는 가계부를 쓸 때 55,000원? 내가 가계부를 쓰는데 이렇게 하고 음. 만약에 3개월이면 그러면은 3개월을 내가 만약에 분기로 끊었을 때 이 55,000원에서 페이백은 그러면 환급금은 얼마예요? 22,000원? 환급금은 22,000원. 환급금은 22,000원. 기존은 그렇죠. 아니,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음, 신규 참가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문조사 할 때 피드백 받았던 걸 근거로 해보면 전자책, 아이고, 전자책을 주는 걸 해라 라고 길장님이 네, 여러 차례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혹자는 가계부를 아예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도 받기도 했어요. 음. 위에님 2명이어서 나 깜짝 놀랐어.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선택 사항이 또는 가계부 제공. 음, 환급은 이 결산까지 해가지고 22,000원인 거고 전자책 또는 가계부 제공? 전자책 빼고 가계부 제공이 낫죠? 이왕 시작한 사람한테는. 전자책이 의미가 없죠? 신규에게 가계부 제공. 전자책이 의미가 없어요. 신규에게 가계부 제공. 네. 가계부 제공. 뭐, 가계부 그러면 제공. 뭐, 인정. 괜찮은 55,000원 것 인정. 같아요. 괜찮죠? 55,000원으로. 네. 왜냐면 가계부 양식이 달라서 기존에 자기가 쓰던 걸 하면은 뭔가 맞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네. 또 적응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네. 느끼기에. 그쵸? 네. 네. 신규 참여자에게 가계부 제공. 네, 또 네, 좋은 것 같아요. 적응 돕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이것도 멘트를 남기는 걸로. 그쵸? 안 그러면 이 환급도 없이 그냥 이거 다 날로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네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존 참여자는 어떨 것 같아요? 기존. 전자책에 의미가 있나? 기존 이미 하신 분들은 어때요? 없죠? 기준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준. 규리님, 저는 사실 지금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응?
저축 그래서 부자키님 어때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저도 사실 지금 가격이 좋은 것 같아서. 아, 왜냐면 장기로 꾸준히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또 크니까 또 이제 탁 이렇게 인상이 되면 이게 고정비에서도 추가가 되니까 조금 네, 금액을 이제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속 어느 정도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신규 참가비는 55,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은 33,000원을 유지하는데 신규자에게는 가계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데 기준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기준 얼마로요? 그치, 얘기해보세요. 민감하긴 하죠. 돈에 더 민감해? 맞아, 맞아. 기준 참가자도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는 아니어도 운영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3호로 올린다던가 이렇게 소소하게 좀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3호? 사실 저도 그대로가 좋기는 한데 네, 우선은 운영을 해야 되고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아, 이런 것도. 그래요. 저도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10,000원 차이 나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설문을 토대로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참가비에 대한 그런 뭐 기존 참여자 지금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그쵸. 가격 만족도 질문을 좀 만들어 봐 주세요, 교리님. 지금의 가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아니다. 뭐 이걸 넣자는 거예요, 질문을. 음. 이렇게 하고 2030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괜찮아요? 이중 질문 같으세요? 이중 질문? 아, 그래요? 이거 이중 질문 같아요. 이게 이거 음. 정해야 돼요. 인상을 할 거죠? 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네.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격에서 낮다고 말하는 분들은 44,000원 기존 가격을 원하는 사람들인 거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가격도 그냥 난 하겠다라는 거고, 높다라고 높다, 낮다가 지금 동일한 말이잖아요. 아니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음, 이건 없애는 게 낫겠다. 그쵸? 적정하다, 높다. 적정하다 아니면 높다. 그런 다음에 높다라고 응답하신 사람은 그럼 적당한 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어야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걸로. 네네네. 이렇게 정리? 괜찮아요? 지금 현재대로 신규 참여자에게 44,000원을 받고 22,000원 환급한 다음에 가계부를 제공하고 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신규 참가부? 네네, 그쵸. 왜냐면 가계부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같은 양식으로 써서 이걸 습관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긴 하거든요.
마이너스면 안 되는데. 44,000원에 22,000원 하면은 22,000원에서 가계부 한 권이 13,800원이잖아요. 하면 8,200원. 거기에 선물 이런 거 드리고 하고 뭐 하면은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오리엔테이션 하지 결산 워크숍 줌으로 어쨌든 하는 그 과정이 2번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게 4,000원 그런 거죠. 5,000원이 안 되는. 음, 제일 좋긴 한데 가격 메리트 면에서 조금 그러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아니면 가계부 제공 안 하고 그냥 기존대로 금액을 가져가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신규 참가비 이거를 그냥 뭐 얼마로 인상하겠다 이거를 안 물어보기에는 좀 이게 좀 그래. 그쵸? 아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이 질문을 근데 마이너스를 나눠서까지 가격을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할 때 가계부 구매를 자율로 했었잖아요. 근데 자율로 하니까 이제 그냥 한 달 체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기존에 가계부 쓰는 게 있거나 아니면 가계부 없는 상태에서 뭐 앱을 사용한다거나 이걸로 그냥 하시는데 예, 해보셔서 아시지만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좀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음, 근데 저는 좀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제 느낌과 생각은 그래요. 음. 기존 정보자. 기존 참가자들도 의견을 주시겠죠. 그죠? 적정하다, 높다.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뭐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건지. 그럼 이 질문도 제가 제 생각에는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규 참가비를 이걸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환급 이거에 가계부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랑 그리고 기존 참여자도 44,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냐, 높다고 생각하냐. 이것도 분리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쵸? 왜냐면 기존에 이제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기존 참여자가 되는 거니까. 음. 그쵸? 이 질문도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쵸? 음. 제 느낌이 맞나요? 제 생각하는 게? 네. 그쵸? 이렇게 이 질문도 나눠서.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음. 오케이.
그러면요, 신규 네네. 참가자가요, 55,000원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 네네. 다음 달부터는 44,000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55,000원으로 그렇게 되겠죠. 분기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분기로 한다고 하면은 3분기를 신청하는 신규 참여자에게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근데 신규 참여자 중에도 처음 한 달만 경험하려고 한 사람들은 55,000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44,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신규 예, 그 전에 가입했던 사람들만 44,000원이고 그런 줄 알아가지고요. 음. 음. 지금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기준으로 잡으면. 아,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작년에 한 번 참여했던 사람들도 기존 참여자로 33,000원으로 들어와요. 어.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신규 하시는 오는 분들은 가격으로 44,000원. 그 44,000원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재참여할 때는 또 재참여 33,000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응.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요, 저도. 저 기존 33,000원으로 참여자는 해요. 만약에 아, 지난달에 신규 참여자로 44,000원 했어. 근데 아, 이번 달에 10월 달에 들어와. 그러면 33,000원을 내요. 아, 아. 여러분들도 지금 다 계속 33,000원을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33,000원에 시작해서 33,000원 저도, 나는 계속 했고, 나는 저도. 44,000원으로 오른 가격에서 계속 그 사람은 하는 아니야, 줄 아니야. 알았어. 아, 그래서 1년 전에 한 번 듣고 했던 사람도 재참여자로 해서 33,000원을 받아요. 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지 않아요, 거의. 안 났는데요? 그때 활동비 주고 뭐 하고 하면은 저한테 남는 건 거의 없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함께 운영하는 팀이니까 이걸 만약에 운영비도 어떻게 팀이 꾸려지면 그 운영비를 어떻게 뭐 분배를 하거나 어떻게 할 거냐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팀이 꾸려진 다음에 논의를 할 부분이라 여기에서는 넣진 않았어요. 개인은 재무장관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결산 모임 이거를 어떤 조장님이 추가로 한다고 하면 그분에게 어떤 수고비를 준다거나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러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뭔가 지역 화폐처럼 우리가 어떤 화폐를 만들어서 뭐 하루거나 아니면 어떤 화폐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재능 기부하시는 분에게 뭐 화폐 이름을 지어서 그거를 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뭐 10,000코인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다음 신청할 때 우리 안에서 발행한 지역 화폐를 50% 사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거친 생각이에요. 그래야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가비를 어쨌든 이렇게 좀 인상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어봤어요. 아, 다 모르셨구나. 재참여 그걸로 금액으로 다 신청하세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한답니다. 해석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규 참여자는 계속 44,000원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셨구나. 재참여할 때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달부터는 33,000원에 입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그걸 뭐 어떻게 하진 않고 그냥 33,000원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 참여자들이 가계부 금액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신규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33,000원이니까 시간별로 우리 좀 더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였거든요. 그걸 그게 이거는 고민된 지점이네요. 그죠? 신규 참여. 그럼 2023년 1월부터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달 55,000원씩을 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첫 한 달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0,000원씩 인상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달에 신규 참여자 했어. 그럼 다음 달에는 기존 재참여 금액하고 동일하게 44,000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렇게 일단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운영하는 팀의 어떤 구성원들에게 어떤 그런 것으로 뭐 n분의 1 어쨌든 뭐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게 열정페이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이건 추후에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 주세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8번 2023년 세이브머니 챌린지를 준비하는 운영팀에게 운영팀이 함께 하고 싶은가요? 예, 아니요. 그리고 운영팀에 참여한다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가요? 월말 결산 모임 진행, 오프라인 모임 준비, 오리엔테이션 준비하고 진행, 그리고 굿즈 개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책 모임, 책이수다 진행, 기타 의견. 네, 굿즈 개발과 관련돼서 미애님은 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 주셨고, 네, 의견 주세요. 저 굿즈를 개발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개발이란 표현보다는 굿즈 제작 뭐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우리 무지출 요 도장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죠. 또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미애님 말씀한 대로 생각한 대로 느낌대로 뭔가 이게 또 너무 상업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쵸? 뭔가 이 운영팀에서 만약에 굿즈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논의나 토론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색깔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형광펜 그런 거, 우리 가계부 쓰고 뭔가 할 때 그런 거랑, 그냥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뭐, 이런 자기계발, 뭐, 이런 부자 보면 장지갑 쓰라고 하잖아요. 뭐, 질 좋은 진짜 장지갑 같은 거, 괜찮은 가격에 뭔가 잘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나 어디가 있으면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명품 지갑만 돈 가져오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애님 의견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음, 그거 굿즈 작업하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라고 들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게 반발도 좀 많다라고 들었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사실 형광펜이나 무지주 그쵸, 살 수 도장 같은 있어. 경우는 저도 좋긴 좋은데 굿즈 제작비보다 택배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비용보다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무지주 도장은 저도 정말 좋아하는 도장 중에 하나인데 네네. 아, 근데 저는 다른 모임에서 그, 뭐지? 다이어리 같은 거 뭔가 제작하고 이게 다이어리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걸 그 모임 안에서 하면서 그 모임 안에 그런 재능을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지? 인디자인이나 이런 걸 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거 되게 소소하게 즐거운 요소? 재미 요소로 활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런 분 있을 것 같은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랬어요. 솔직히 무지수 도장 이것도 나연맘 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막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저는 원래 막 이런 회사에서 쓰는 그런 동그라미 그런 도장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좀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냥 굿즈 제작이라고 하니까 막 MKYU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 셔츠 막 제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막 컵 제작하고 막 이런 거. 그걸 장사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걸 좀 명시하는 것으로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소모임. 이게 여기에도 있잖아요. 뭔가 챌린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결합해서 뭔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하면 그걸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좀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임을 좀 우리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팀이 또 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주간 2023년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세 가지 목표, 그리고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이모니 챌린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절약 짠테크 정보, 멘탈 관리, 독서 토론, 건강, 운동, 자녀 교육 및 소통 관계, 다양한 주제로 저자 특강, 재테크 공부, 이런 거, 그리고 1인 기업, 기타. 제가 이거를 오늘 잠깐 이거 다시 또 점검하면서 그 본인이 나눌 수 있는 주제, 재능은 뭐가 있는지도 적어보는 질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쵸? 우리 안에서 보면은 뭔가 자기가 블로그와 관련된 강의를 한다거나 블로그 그런 홈페이지형으로 제작하시는 분도 있었고, 부모 교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좀 재능이 다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미애님처럼 뭐 역사 탐방, 이런 거, 아이들과 역사 탐방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주엄맘님 그런 논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리고 또 뭐, 자기 부동산 투자했던 경험을 나눠주실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하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을 추가하는 건 어때요? 별론가요? 재능이란 표현이 맞을까요? 의견 주세요.
이거를 굳이 이 문항을 넣지 않아도요. 네네. 8-1에 운영팀에 참여한다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가요? 있잖아요. 네네. 요 기타 질문항 있죠? 아, 이 네네. 기타 질문항에다가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재능이 있으면 이렇게 기재를 좀 해주세요라는 뭐 포인트를 쓰든지 아, 이렇게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굿. 요렇게. 그래요. 그게 좋네요. 그게 깔끔합니다. 역시. 제가 부족해요. 이렇게. 질문 수만 늘리려고 하고 막.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에게 세이브머니 챌린지는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해시태그로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브머니 챌린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리. 괜찮아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 주셔도 돼요. 질문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세요. 뚱이님. 아니에요. 난 손든 줄 알았어요. 일단 장관님 이거 정리된 요거를 한번 공유해서 파일로. 파일을 그쵸. 줘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쵸. 이렇게 오케이. 쫙 한번 훑어보고 응. 이거 만약에 이거를 이 샘플로 한번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회사 동료한테.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너무 길면 기다릴지 좀 제가 봤을 땐 적당한 것 같은데 또 한 번 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서 제가 됐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설문 받아보는 거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을 받아보는 것으로. 한 두세 명한테 정도 해볼게요. 저도 한번 받아보고. 주변,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남편이나 친구들 한 명씩한테 한번 받아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신입 조장님들한테도 받아보는 거 좋겠다는 거죠? 네, 오케이. 지금 네. 현재 신입 조장 좋은 들에게 것 같아요. 받아보기. 신입 오케이, 조장님들. 좋다. 네, 좋다. 오케이. 굿 아이디어. 네, 사과소녀님, 권양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처음에 모였을 때 일정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제 오늘 2차 모임을 제가 이제 여러분 피드백 받은 걸 종합해서 한 설문 문항을 가지고 하기로 했고, 이게 설문조사를 24일부터 다음 주부터 당장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너무 호기로운 일정을 잡았었네요. 다시 보니까. 나 이거 다시 보면서 딱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과 관련돼서 의견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일장. 일정. 설문, 요거, 그냥 제 생각은 이거를 제가 다시 정리하고, 주변에 설문 한번 받아보고 종합하는 거가 한 일주일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제출을 언제까지 해드리면 될까? 그거 샘플을 한 두세 명한테 한번 물어보고 뭐 남편 한 명, 누구한테 한 명 해가지고 그러면 피드백을. 설문 문항 정리하고 회람하는 것을 뭐 한 26일까지 할까요? 네. 26일까지 네. 한 번 더, 10일? 이게 주변에 설문 받아보는 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의견을 주시고, 그쵸? 그러면 설문 문항 최종 정리
정리를 제가 30날까지, 그쵸? 네. 30일까지 하고, 음. 설문 진행을 그냥 11월 초로 가져가는 거죠, 뭐. 조금씩 일주, 딜레이 네. 되는 거지. 그쵸? 설문 진행을 11월 1일부터 한 2주 하면 될까요? 2주 하면 되지 않을까요? 2주 정도면 그쵸?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문 문항 최종 정리 30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30날이나 31일 뭐 요때 한번 또 뭐 우리가 줌으로 모여야 될까요? 아니면 회람하면서 최종 정리를 하고 30날 혹시 새벽이나 뭐 이때 한번 만나는 걸로? 최종 10월, 정리? 10월 30일이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네네. 31일이 월요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침 7시. 30일 아침 7시. 아니면, 저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장관님들. 저도 일요일 날 아침은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오케이. 규리님. 규리님, 가족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괜찮으시대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30날 아침 7시로 나영맘님한테도 여쭤보고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설문 진행은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하는 것으로 기간을 하고, 설문조사 방법은 일단 네이버 폼, 그죠? 전화로 독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저랑 몇몇이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은가? 어때요? 전화 독려를 제가 하는 게 낫겠죠? 뭔가 개인 오 정보니까. 장관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개인정보라서. 그니까. 그쵸. 저는 서울 근교 수도권은 만약에 만나러 갈 수 있으면 만나는 것도 저는 고려하고 있거든요. 만남도 고려. 막 이래. 나 엄청 열정적이다. 그쵸? 이게 뭐라고 나 왜 이렇게 열정적인 거야? 저쪽 부자 캐님 기다리세요. 일하는데 내가 갈 수도 있어. 미애님 인천인가요? 직장? 휘동이님 직장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애님 직장 여기 어디예요? 저 인천인데 너무 구석이에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어요. 저쪽 부자 캐님. 면허증도 없는데. 아, 저 면허는 있어요. 저쪽 부자 킹님 운전하세요? 면허가 없어요. 저도 면허 없어요. 뭐야, 이 저도요. 세 명 다. 저쪽 부자 캐님 동탄이고, 미애님 인천이고, 휘동이님 서울이고, 규리님 서울이고. 장기사님이 있어서 장기사님만 믿고 살아요. 나도 홍 기사님이 있어가지고. 저도 송 기사님 있어요. 송 기사님. 그죠? 규리님도 서울이니까 만나도 되고, 내가 부산을 한번 가야 되겠다. 겸사겸사. 부산에 있는 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만남도 고려 중이다. 네. 고려 중으로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우리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12일 날 끝내고 나면 이 지금 운영팀 준비 회의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프라인에서 그 설문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왜냐면 줌으로 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의견이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요즘 나윤맘님이 너무 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쵸.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음. 3교대를 할 예정이라서 깊이 아, 쉬는 아, 시간 맞추는 게 어떻게 맞아, 될지 성격. 모르겠어요. 그렇겠다. 음. 오케이, 오케이. 나윤맘님, 부산, 저쪽 부작피님, 취업. 요거, 네네. 다른 분들 어떠세요? 괜찮아요. 저도 우선은 미리만 얘기해 주시면. 음, 미리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12월에 우리가 음, 날짜를 정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모임 준비한다. 아니구나. 12월 초에 오프라인 모임을 하자라고 했었고, 오프라인 모임을 그래서 11월에는 준비하자, 이렇게 됐었네요. 12월 초면 일단 우리 안에서 좀 가안을 그래도 날짜를 정해보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연말에 바쁠 것 같은데. 연말은 하기 쉽지 않은데. 그니까 12월 3일, 4일 그냥 주말만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10일, 11일 뭐 이렇게 중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는 투표로 정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설문조사 여기에 오프라인 모임 일정을 물어보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정하고 오실 분들 초대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이건 따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쵸? 따로가 나을 것 같아요. 따로가, 그쵸? 그 설문에 이것까지 넣는 건 좀 그렇다,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해서 저는 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뭔가 함께 운영팀을 하실 분들이 꾸려져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넣었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마음이 좀 더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그랬고, 근데 이제 설문조사에는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프라인 모임에 못 오시는 분들도 생기겠죠? 그러면 별도의 또 뭔가 추가적인 모임을 뭐 온라인상에서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은가요? 네네. 이렇게 일정은 하고, 제가 100억이 엄마님한테 이거는 제안을 받은 내용이에요. 100억이 엄마님이 전화를 주셔서 어머님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초청 저자 만남? 이런 걸 우리 머니스타 분들하고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기를 11월 중순에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오프라인 모임을 생각은 하고 있다. 12월 초에. 그래서 그 모임에 어머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한 꼭지 듣는 것으로 하는 거 어떠냐.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떠세요? 의견, 그냥 자유롭게 의견. 저는 12월 초에 오프라인 모임에 같이 그 차례 순서에 넣어가지고 하면 될 음. 것 같아요. 미애님, 규리님, 희동이님도. 저도 12월 달에 같이 하는 게 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별도는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네. 네네. 요걸로 제가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추 일정대로 네, 잘 진행하고 해서 좀 잘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오늘 소감을 좀 나눠주세요. 여기 지금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아, 진짜? 진짜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야? 마음이 어때요? 사인 받고. 그쵸. 그래서 100억의 엄마님도 이렇게 머니스타 분들하고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 단톡방에 책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구매하신 분들 네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엄마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더 잘 될 거예요 머니스타 이게 소감인 거죠? 귤장님 소감을 좀 나눠주세요. 어떠셨나요? 여기다 적지 말아야겠다. 돌아가면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는 무작위로. 그럼 제가 먼저 할래요. 네. 하세요. 사실은요, 음. 저번에 첫 번째 모임할 때는 차로 가는 도중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말 잘 못하고 그렇구나.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하나도 안 떠오르고 또 치는 게 음. 너무 휴대폰 느리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화면으로 켜고선 집에서 하니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저는 그 질문에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 중에 하나거든요. 나눌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여행은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이제 애들이 역사 탐방하는 거 싫어해요. 고학년 돼서 싫어해요. 이런 데 가고 싶지 않대요. 이제 막내는 겨웠어. 네, 막내는 엄마 나는 지금 이걸 왜 내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자기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엄마 얘는 백제 대학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학을 많이 가긴 했는데 아이들이 기억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견학 갔을 때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애들이 원하는 거 하나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좋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맨 처음에는 제가 가고 싶은데 위주로 끌고 갔거든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그런 거 위주로. 그래서 나눌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전 가계부도 지금 예비비랑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분기별로 하면은 예비비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거기에다 쓰긴 했는데 저는 작년에는 가계부 쓸 때 가계부 쓰는 거에 의존했어요. 가계부를 한 13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가계부 쓰는 내가 어디에 지출하고 어디에 소비를 하고 있는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지금 복직하고 올해는 체크카드 쓰는 거에 올인하고 있어요. 다른 목표들은 없거든요. 사실은 예비비 관리랑 뭐 제가 뭐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 이야기해 드릴 거 있는데 지금 뭐 저축 부자키님이랑 휘동희 장관님처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 조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저는 그냥 가계부만 그냥 쓰고 있고 사실 고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기 있는 상태라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가계부를 맨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좀 나 가계부를 써볼 거야라는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써보니까 전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선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교육도 되게 많고 뭔가에 대한 이벤트가 많았거든요. 네, 올해는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그 교육이 어떤 건지 저 궁금했어요. 안 그래도 피드백으로 그 교육이 왜냐면 이수다 작년에는 프로젝트 그 특강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특강요. 특강. 작년에는 뭐 3P 바인더도 잠깐 박대호 대표님이 와서 그니까 얘기도 해주셨고 그 이수다 뭐 프로젝트 특강. 보험에 대한 특강도 있었고 막 중간중간에 뭐 이런 이벤트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그런 게 좀 없는 거 조금 없었죠. 아쉬웠던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지? 나눌 수 있는 그 재능이 파악이 되면 우리 안에서 그런 재능 있는 장관님들이 특강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냥 또 뭐 그 설문 문항에 뭐 저자 특강 이런 것도 넣었던 게 그런 걸 원하신다고 하면 하면 되는 거지. 네. 올해는 저도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뭐 쉬셔야죠. 되게 의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데 그걸 또 미애님이 비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래서 티가 저는 났구나. 오늘 모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이 밤 시간까지 자정되었어요, 이러다. 희동이님. 저는 혜문이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혜문이 장관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하는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기에는 사람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나는 혜미 장관님이 이렇게 오래 했지만 이런 면이 있다는 게 너무 위안이 돼요. 나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 나눌 재능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 같이 한 것만으로 난 재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재능이고 얘기해 줄 게 참 많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장으로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포용해 주는 능력, 공감해 주는 능력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모임에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같이 해서 아이디어를 나누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사심을 담아서 머니수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 가계부를 쓰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뭐 크게 막 잘 사는 사람들이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 가정 하나 잘 꾸려서 알뜰하게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좀 살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으로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돕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같이 먼저 썼던 사람으로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뭔가 시작점에 갈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앞으로도 좀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게요. 이런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5명, 6명이지만 좀 더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 보자, 키님. 피곤하실 텐데. 의견을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각 취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되게 좀 너무 진행 잘 된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도 느꼈고
그래서 저는 혜부님 되게 열정이 엄청나다고 음, 느꼈거든요. 그리고 되게 꾸준하시고, 맞아. 네, 그래서 그냥 같이 또 이번 달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번씩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되게 힘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전자책 뭐 출판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좀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글 쓰는 거는 잘 못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자책을 출판하고 책을 출판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배워보고 싶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런. 오케이. 아, 그러면 그 문항에 그것도 넣을까요? 책 출간, 뭐 전자책, 그것도 넣을까요? 저는, 아니, 네, 그 문항에 응. 지금 추가했으면 아이디어가, 좋겠는 거. 어. 아니, 그 문항을 좀 봐야 되겠다. 나 지금 뭐가 잠깐만요. 생각이 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좀 켜봐요. 빨리 잠깐만, 나 날아갈 것 같아. 켜고 머리를 지금 있어. 나 되게. 켜고 있다고. 잠깐만. 아, 기다려봐. 요거야, 요거. 9-1. 맞아. 아, 이게, 다양한 주제로 저자 특강이 이수다 프로젝트를 생각한 거예요, 저도. 다시 진행. 이거고, 그리고 전자책? 책 네, 쓰기? 전자책이랑 그냥, 네, 책 쓰기. 종이책도, 아, 오케이. 네, 글쓰기. 책 쓰기, 글 쓰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자책은 또 조금 다른 분야인 것 같고. 네. 그쵸? 오케이, 오케이. 맞아. 또 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예 문항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게 이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나 유튜브 이런 것도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블로그 글쓰기? 아, SNS. 네. 그쵸? SNS.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체험단. 체험단에 관심 많으셔. 체험단. 체험단. 이게 보면 앱테크랑 조금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체험단. 체험단으로 부수입. 이거에 관심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더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네. 자녀 교육, 소통 관계. 그거 되게 자녀, 좋았어요. 그냥 사춘기 자녀 교육, 뭐,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와 소통, 뭐, 이런 거,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수영 사춘기 대표님 여기 자녀와 가서, 소통 및 관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교육과 관련된. 아닌가? 아무튼 자녀 교육. 이렇게 말씀. 되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연령별 자녀 교육 오케이. 이렇게 묻고 사춘기를 오케이. 빼지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그렇죠. 그걸 빼야 될 것 뺄까? 같아요. 왜냐면 연령별에서 들어가게 되면 연령별 자녀 교육하고 그다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한데 자녀들하고 맞아. 소통이 안 돼. 의사소통. 소통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맞아요. 머리가 아파. 연령별. 저는 맨날 싸워요. 싸우는 게 건강한 거라던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연령별 네, 사례 일단은 교육 그렇게 의사소통.
또 이거를 회람할 때 더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람할 때 주변 설문 받아보기 플러스 항목 추가 의견. 오케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쵸? 불장님, 마이크 켜기 힘드시면 채팅으로 소감. 더 잘 될 거예요, 머니스타. 남겨주시긴 하셨지만, 뭔가 부족해요. 주무시다가. 흐흐흐만으로 이거 안 되는데? 소감입니다. 알겠습니다. 흐뭇하다는 것으로. 나윤맘님 없으니까 좀 아쉽다. 허전하다. 허전하다, 그쵸? 그쵸, 허전해요. 그게 아니었어. 제가 통화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했으니까 요거를 공유하고, 저는 일단 끝내기 전에 이걸 비공개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왜냐면 그 재능이나 자기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누군지 확인해야 통화를 하든 뭘 하지. 비공개로 하면은 그래요. 어떻게 알아? 누가. 비공개를 한 게 금액 올리는 거 이런 거 솔직한 이야기 안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좀 아니에요.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 그렇게 작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들 자기 표현 잘하는데.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 미애님은 네, 제가 따로 전화를 할게요. 이름 밝히고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해요. 요즘 분들 그렇게 하고 돈에 대한 건 또 세무장관은 민감하니까. 공식화시켜요, 공식화. 반대한다고. 여기서 얘기해요, 그냥. 그리고 거기다가 딱 치면 되잖아. 저 혜분이가 아닙니다. 라고 써요. 이름에. 저는 혜분이가 아닙니다. 김미애입니다. 또 정승하라고 쓴다, 이제. 다 본명 쓸 것 같아. 닉네임. 비공개로 원하시는 분은 본명을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의 소감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 우리가 왜 이렇게 열정적인 거야? 재밌어요. 재밌어. 이런 거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을 느껴요, 저는. 네, 그만큼 같이 하신 분들이 역량이 차고 넘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나 혼자 이제까지 잘난 척하며 살았구나. 우리 장관님들 더 잘난 분들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교육훈련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11월 22일 날 이제 수료식 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그런 내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하게 만들었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것도 아등바등 나 혼자 또 가져가려고 얼마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같이 나누는 과정이 나뿐만 아니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뭐 몇 년 후에 이게 어떻게 또 발전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 버킷리스트 드림보드에 있잖아요. 성장학교 건립. 성장학교에 뭐 다 어떤 선생님으로 우뚝 서 계시지 않을까? 미애님, 자녀와의 견학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강의할 수도 있는 거고, 저축부자 캣님도, 그쵸? 짠테크 대가가 돼 있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휘동이님, 책 모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 규리짱님, 전공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경제신문과 관련된 또 1인자가 됐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모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즐겁네요. 좋아요. 이게 함께하는 분들, 운영팀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최소 뭐 한 15명 정도 되면 더 왁자지껄하고 북적북적하고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른 이제 주무세요. 3분 남겨놓고 마무리하는 의미. 아, 우리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국장님도 잠깐 화면 켜시면 좋겠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면 안 켜시는구만.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잠깐만요. 캡처가 뭐 안 되나 봐. 죄송한데 캡처 하실 수 있는 분 해서 우리 톡방에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그쵸? 네, 캡처가 뭐가 어떻게 안 되네. 제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네,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 봐. 아, 됐다. 됐어. 돼요 또?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끝내서 다행이다. 가세요.